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넉스트 가이드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뭐 게스타티드도 사실 훑어봤죠. 얘도 그냥 훑어볼 거예요. 이걸 다 어떡하냐고. 예, 그래서 요거보다 좀 심화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까대기해서 알아보자라는 거죠. 근데 요거가 이제 챕터가 스트럭처 있고 키 컨셉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디렉토리 스트럭처만 어느 정도 보면 돼요. 요 키 컨셉은 이 넉스트가 컨셉이 어떻게 돼 있다, 막 원리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고, 미래에는 뭐 하겠다,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건가 봐요. 레시피는 뭐 이제 프로젝트를 어떤 솔루션에서 뭐 어떻게 하면은 뭐 프로블럼, 공통된 문제나 뭐 그런 걸 해결을 하는 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뭐 영어를 잘 못해서 그 정도 수준. 베스트 프랙티스는 말 그대로 뭐 좋은 예제인데 요거는 뭐 패스할게요. 뭐 좋은 예제를 여기서 본다고 어떤 진짜 도움이 될까? 한번 뭐 이제 기회 되면은 뭐 여기 있는 거 다 한 번씩 읽어보면 좋죠. 재미도 있고. 근데 저는 안 읽어요. 저한텐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 일단 그래서 디렉토리 스트럭처.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들, 디렉토리들 뭐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한번 하나하나 그냥 간단히 한번 원리만 좀 보자고요. 자, 일단 요 넉스트라는 점 넉스트죠, 점. 점은 원래 이 OS 계열마다 틀릴 거 윈도우즈에서도 숨겨주는지 모르겠는데 요 맥 같은 데서는 점으로 하면 이렇게 숨긴 파일이 돼요. 얘를 리빌인 파인더로 볼까? 예, 점을 제가 숨긴 파일을 해놨는데 원래 이거 숨겨지는데. 아, 여기서 열어서 안 숨겨지나? 아무튼 점이 앞에 들어가면 숨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 노출돼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뭐를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작성한 이런 앱들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이제 제네레이트 된다고 하죠. 어떤 파일로 만들어지고 나는 ABCD라고 썼는데 얘는 가나다라라고 이제 써주는 거예요. 뭔가 예, 뭐 그 장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이 넉스 뎁으로 지금 해놓으면은 PNPM 뎁에서 지금 서버 컸죠. 그러면 알아서 막 지 혼자 슥싹슥싹 해서 이게 파일을 계속 갱신을 해요. 근데 요거는 좀 회색이고 점이 붙어서 음, 그 뭐야 git ignore 점 넉스트 이렇게 돼 있죠. 이그노어 한다는 거예요. 얘는 그 소스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냥 어떤 PC에서 또 깔아도 점 넉스트가 또 생성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뭐 그러하고 얘는 그래서 몰라도 된다. 아웃풋도 마찬가지예요. 아웃풋도 빌드를 하고 나면은 실제 이제 서버에 올릴 때 이거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서버에 올릴 때는 아웃풋에 모든 게 쫙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 세트로 어, 간 파일들을 서버에 놓으면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앱이 중요하죠. 요 앱은 아마도 클라이언트 사이드,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처음에 파일을 받아온다고 했죠. 어떤 HTML을 쭉 받아온 다음에 좌좌좌작 처리되는 거예요. 뭐 순서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면 돼요.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에셋즈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뭐 CSS나 폰트, 뭐 이미지 같은 것들. 근데 이제 노출 안 되게 하는 뭐 그거였죠. 그래서 게스타티드 얘도 설명하기 또 설명하기 싫은지 이걸 보라잖아요. 그런 거고. 이 컴포넌츠가 이제 중요하죠. 근데 게스타티드에서 어느 정도 뭐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여긴 좀 더 심화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컴포넌츠의 앱 헤더와 앱 부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별도의 뭐 스크립트로 막 임포트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디렉토리에 푸 디렉토리에 버튼으로 하면 베이스 푸 버튼이라고 이렇게 써서 바로 된다. 이거 아주 편리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작성을 할 거예요. 이제 만들 때. 장명하는 거 그것도 진짜 일이거든요. 저 쓰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넉스트 컴픽을 하면은 좀 더 다채롭게 한다는 거죠. 뭐 이 패스를 이렇게 지금 패스 프리픽스 뭐 프리픽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앞에다가 마이 버튼으로 이렇게 뭐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예, 뭐 안 쓸 거니까 그냥 쓱쓱 넘어갈게요. 다이나믹 컴포넌츠도 뭐 컴포넌츠를 뭐 이렇게
뭐 한다는데 안 쓸 것 같아요. 안 쓰는 거 빨리빨리 넘거 다이나믹 임포트는 뭐지? 레이지. 아, 이 레이지는 종종 써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레이지도 이걸 좀 느리게 마운틴스 리스트가 있잖아요. 얘를 좀 느리게 렌더링을 뭐 하는 건가 봐요. 요거 좀 써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로드 되고 맨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제 보여줘야 될 때 충돌 안 날 때 이게 좀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설명 보면은 그래서 좀 길죠. 컴포넌트 레이지. 아, 그래서 제가 넉스트로 계속 뭐 얘기했죠. 싱글 페이지로 만들면은 간단하다고.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SSR을 쓰는 순간, 지금 하이드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순서를 알아야 돼. 이게 로드 될 때 어떻게 표현되고 뭐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패스할 거예요. 돌아가게 해놓고 안 돌아가잖아. 이런 걸 이제 막 봐야 돼. 거꾸로 찾아야 돼. 지금 단계에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언제 되고, 이게 로드의 차이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나는 일단 이런 걸 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으로 다른 모듈들, 컴포넌츠에 뭐 이렇게 등록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아무튼 점점 내려가면 이렇게 좀 더 내려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다? 좀 뭐 심화된 내가 안 쓰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이런 건 좀 중요해요. 그래서 디렉토리에다가 점하고 클라이언트 점 뷰 아니면 점하고 서버 점 뷰 하면은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얘가 먼저 생성돼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점 클라이언트 하면 클라이언트에서만 렌더링 되게 해야 된다. 뭐 요런 게 있어요. 아까처럼 뭐 코멘트에다가 뭐 레이지를 넣던가 뭐 하여튼 욕 나올 것 같은데 뭐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그 욕 나오는 상황이 SSR에서 많이 벌어져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저는 그 복잡함을 최대한 패스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냥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약간의 SEO 정도만 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실무 프로젝트에서 넉스트 SSR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개인적으로 딱 로그인 하면은 그 대시보드 같은 형태로만 제가 거의 워킹을 하기 때문에 잡이 다 그런 거예요. 일이 다 그런 거라서 여튼간에 이런 복잡한 걸 해야지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가겠죠. 뭐 지금은 안 쓸 거라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저블스 이게 좀 중요한데 이제 함수를 얘는 좀 이제 만들면서 좀 써봐야 돼. 이건 필요하거든요. 네, 컴포세이블스라고 이제 하고 보통 저는 뭐 유즈푸라고 하면 유즈푸라고 얘도 이렇게 썼네. 유즈푸. 예, 뭐 이런 식으로 함수 장명을 하더라고. 유즈 뭐 해가지고 이거 약간 리액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아니 리액트 늑빌 리액트 빌 예, 요렇게 하면은 페이지스 어디 있어? 여기 인덱스에서 해야지. 복잡한 거 다 빼버려.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빼버려. 아무튼 간에 여기서 지금 use to라는 거를 예,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여기다가 이제 to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to. 예. 아무튼 이렇게 두 함수를 만든 거예요. 함수를 만들었는데 to라고 해야겠네. 얘를 여기서 그냥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 근데 디폴트가 아니었잖아. 뭐 액션이 뭐지? 얘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전역 변수처럼 쓰는 거 뭐 설명드렸었죠. 설명드렸었는데 왜 이런 예제로 했지? 이거 전역 변수 그거 쓰는 건데 스테이트 관리,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할래 그냥 귀찮아. 유즈풀을 선언하면 아, 뭐 이렇게 이게 좀 더 편리한 예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에는
코파일럿이 해준 대로 이렇게 유즈푸였으니까 B를 안 써서 지금 ESLint 에러가 났고 이렇게 해주면은 됐죠. 뭐냐면은 유즈푸에 라는 함수를 실행하면은 리턴으로 A랑 B를 제가 리턴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임포트 없이 그냥 썼다는 거예요. 임포트 없이 썼고 뭐 이렇게 잘 렌더링이 된다. 뭐 사실 이런 거예요. 컴포서블. 요 예약된 거예요. 컴포넌츠 컴포서블스는 예약 임포트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막 쓰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함수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유즈 파이어 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제네레이트 돼서 인포츠 복수죠. 여기에 그냥 알아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자동으로 이걸 한번 봐볼까? 그럼 임포트 점 어딨어? 임포트 I 여기에 이제 지금 사전 임포트 돼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포트 없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 d.ts로 이제 다 해놔가지고 웬만한 건 임포트가 됐고 아까 내가 쓴 유즈푸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유즈푸가 점 앱에 뭐 여기에 있다고 이게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유즈푸가 지금 있는데 유즈푸2 써야지. 이렇게 지금 넉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겠죠?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뭐 별건 없어요.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뭐 인젝션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인젝션은 뭐냐면 이런 건 좀 지향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컴포서블 아래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다 뭐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하면은 그 안에 이제 파일은 네스티드 된 거는 not scanned 된다. 여기 이제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됐죠. 그리고 컴포서블에 뭐 이렇게도 된다 이거예요. 뭐 dir을 뭐 추가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된다는 건데 뭐 크게 안 쓸 것 같은 거는 패스 빨리빨리 패스. 레이아웃은 그때 설명을 드렸죠. 레이아웃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요 슬롯 안에 이제 페이지가 이제 들어가는 형태 그건 어디 정의돼 있다? 이렇게 앱 넉스트 레이아웃 안에 페이지가 들어가게 이거 뭐 별 내용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하죠. define 페이지 메타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까? 뭐 보통 이거 하나 필요하거든요. empty.view 얘는 빈 거지. 슬롯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는 empty라고 써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인덱스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디폴트를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about에서는 이런 거 말고 뭐라고 써있냐 저기 define 페이지 메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네. 이거 함수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라. 리턴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레이아웃을 empty로 이제 불러온다는 거죠. 실습 보여줄까요? 이게 좁아가지고 좀 이렇게 해놨잖아. 지금 얘는 디폴트 그거죠. 디폴트로 인덱스가 로드되는데 about으로 가면은 empty 레이아웃을 좀 사용하는 중이 된 거죠. 요거는 좀 필요해요. 뭐 로그인 하거나 할 때 로그인 레이아웃을 만들어야겠지. 가운데 센터로 잡는 뭐 그런 거. 근데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밑에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 이제 요거는 이제 결국에 이제 좀 더 관심이 생겼을 때 아니면은 뭐야 이제 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레이아웃에 뭔가를 가미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되고 미들웨어도 한번 설명을 했죠. 미들웨어 뭐 미들웨어는 그때 뭐 이제 오쏘 안 만들었네. 프로필 점 뷰. 미들웨어를 이렇게 아까 페이지 메타에다가 이렇게 함수로
이렇게 써도 되고, 오쏘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요거 먼저 실행되고, 오쏘를 실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오쏘는 필요하니까 미리 만들게요. 얘는 쓸 거거든요. 오쏘는, 싱글 페이지에서는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페이지를 로드할 때, 얘가 먼저 한번 사전에,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들웨어 쓰는 방법을 모르겠다. 미들웨어 오쏘 예제 없나? Do something loud. 그냥 콘솔에다 한번 찍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건가? 잘 안 써서 쓸 필요가 없어요. 네, 풀패스. 근데 지금 미들웨어 오쏘가 이제 생겼고 얘가 그냥 잠깐만 뭐 기침이 나오지? 얘가 넣는 순간 바로 동작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를 들어갔다가 여기를 들어갔을 때 미들웨어에 아까 콘솔을 찍어놨죠. 뭐라고 했지? 되는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저 콘솔이 과연 찍히느냐? 이게 단축키가 뭐더라? 아닌가? 검사. 여기 보면은 콘솔 미드웨어를 찍히는지 리프레시를 해보면 안 찍히는 것 같은데 미드웨어에 있는 내용이 찍히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어바웃에다가 아까 뭐지? 미들웨어 오쏘를 이렇게 넣어주면 아까처럼 미들웨어 이렇게 어레이로 넣어줄 수 있지만 이것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바웃 일단 한번 리프레시하고 어바웃으로 가보자. 예, 어바웃으로 가니까 미들웨어가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 페이지에다가 해당 페이지 들어갔을 때 이 미들웨어를 거쳐라. 그러니까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는 오쏘 요거를 한번 실행하고 나와라 이거죠. 만약에 로그인 안 돼 있으면 어디로 딴 데로 간다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써줘야만 되는 거다 지금. 근데 여기 글로벌이라는 게 있죠. osso.global.ts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이거 없어도 될 거라마. 읽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읽기가 싫어. 글로벌. 얘를 글로벌로 하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글로벌이라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글로벌이니까는 오소.글로벌을 들어갈 때도 매번 찍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더웨어를 이제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잡하다고 서버에서 할 거, 클라이언트에서 할 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미디어 요 정도. 그리고 페이지는 알아봤죠. 이렇게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더라라는 걸 지난번 getStarted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우리는. 그리고 플러그인도 그때 한번 하지 않았나? 플러그인을 넣으면은 일단 얘도 꼭 필요한 거니까 디렉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플러그인즈, 플러긴즈에다가 푸.ts를 그럼 놔뒀어. 푸.ts를 넣는데 얘는 스캔이 되는데 이렇게 디렉토리로 하면 안 된대요, 얘도. 이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디프리케이트 됐다는 건, 그러니까 요렇게만 쓰란 얘기지. 디렉토리 만들지 말고. 근데 얘는 아마도 요 컨피그레이션, 럭스트 컨픽에다 이걸 넣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플러그인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 hello.ts처럼 플러그인을 만들어 보자. 근데 넉스트가 왜 컨텍스트로 있지? 넉스트가 필요한가, 여기서? 넉스트가 뭐에 쓰는지 모르겠다. 넉스트 인젝션 하려고 그러나? 아무튼 여기에다가 점, 뭐, 아무거나 이제 좀 표시를 해볼게요. 푸 플러그인이 이니셜드 돼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푸 플러그인 됐네. 예, 되네요, 그냥. 그러니까 넉스 컴픽에다가 그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요렇게 안 해줘도 된다. 왜냐면 옵션 뭐 그렇대요. 그런가 봐요. 아무튼 hello.ts를 얘는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네요. 이렇게 프리와 포스트 이게 뭐냐 이게 복잡해요. 아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오더를 할 때 이건 좀 기가 막히다. 01, 001. 뭐 플러그인이 100개 넘어가면 001로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길 수 있다. 골 때리는 방식인데 아무튼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얘는 01. 누가 먼저 되나? 얘는 안 해, 안 해. 이거 이렇게 오토 임포트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네레이트 되고 있잖아. 얘는 02. 점을 넣었었지, 아까. 아, 싫어, 싫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과연 어디 갔어? 네, 1 먼저 되고 2 먼저 되고 이렇게 되네요. 신기해라. 근데 이런 걸 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플러그인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거 하기 전에 되게 좀 시작 순위가 한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빨리 진행되는데 얘보다 얘가 먼저 되면 안 될 때 뭐 그럴 때가 있기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플러그인 만들 때 프로바이드와 인젝트 이런 것도 이제 하나 본데 저런 거 쓰면은 엄청 꼬여요. 헷갈려서 뒤져. 안 돼. 그리고 타이핑 플러그인 index.ts 모르겠다. 아, 뭐 이런 식으로도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플러그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아마 파이어스토어 뭐 그런 이니셜 그런 뭐지? 처음 초기화되는 뭐 그런 내용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고 나서 쓸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저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틸스는 뭐 사실 얘랑 거의 비슷해요. 컴포서블스랑. 근데도 뭐 말 그대로 유틸이에요. 유틸인데 이제 그런 거지. 그 어떤 테스트.ts 무슨 함수 같은 거 만들잖아. 뭐 썸 이런 거 만들까? 이런 거. 요런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얘도 오토 임포트가 돼요. 근데 왜 그러지? 아, 익스포트를 해줘야지. 네, 이렇게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런 데서는 아까 뭐였죠? sum. 네, 요렇게 숫자만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임포트 없이 이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 임포트가 됐잖아. 그래서 아까 컴포서블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사실 안 써도 되는데 간혹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간단한 뭐랄까 요렇게 쓰면은 좀 적당할 것 같은데 유즈프 뭐 이런 거는 요 컴포서블스는 요 프로젝트랑 관련 있는 내용들을 좀 넣으면 좀 적당할 것 같고 요 유틸스는 이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뭐 진짜 유틸리티성 그런 거잖아요. 어느 프로젝터에서나 쓰는 그런 함수를 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끝.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앱점뷰는 뭐 말 그대로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엔트리 포인트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좀 중요해요. 앱.config.ts 이거 만들어 놔야 돼. 얘는 요 안에서만 동작하는 요 next config.ts랑은 달리 요 앱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얘도 일단 만듭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뭐 설정이죠. 설정이라서 뭐 전반적인 컬러 뭐 이런 거 테마를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될까? 테마가 뭐 이색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전반적인 거 앱에 있는 전반적인 거를 설정할 때 쓴다. 그래서 use 앱 콘픽에 뭐 있죠. 그때 지난번에 앱 콘픽 말고 뭐 썼지? 얘랑 좀 비슷한데 런타임 콘픽과 앱 콘픽의 차이는 뭐야?
뭐 이렇게 심심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별 안 궁금한데, 안 쓸 거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쓴다. 테마를 뭐 어떻게 바꾸고 뭐 하나 보죠. 예, 그래서 얘한테 물어본 거 한번 볼까요? 뭐 목적과 동작 시점이 뭐 다른데, 뭐 얘는 어쩌고 저쩌고 사용, 뭐 이런 걸 하고, 앱 콘픽은 뭐 이렇게 해서 정리, 예, 뭐 이런 거죠. 얘가 그래서 이럴 때 써요, 저는. 이런 거 색상, 테마, 세팅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뭐 API 키 이런 거 할 때, 예, 챗GPT가 아주 선생님이야. 예. 그리고 에러점 뷰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요거는 이제 에러 최종 관문 같은 거죠. 최종 관문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뒤적여 봐야겠죠, 그때. 그리고 여기 이제 콘텐츠가 있는데 요건 좀 나중에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좀 많아요. 이거 내용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이런 MD면은 이제 마크다운이잖아요. 이런 마크다운 문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렌더링해서 아주 예쁘게 뽑아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는 보면은 앱 안에 없고 바깥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여기다 이제 디렉토리를 만들 수도 없어요. 디렉토리에 파일이 없습니다. 이러구나. 근데 만들어 놓으면 되겠구나. 일단 만들어는 놓을게요. 복수가 아니라 콘텐츠예요. 콘텐츠고 여기다가 index.md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마크다운 문서거든요. 그래서 샘플 파일 just index.md다. 얘를 이제 그 뭐야 렌더링을 해준다는 건데 그냥 한 김에 해볼까? 그러면 세 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이제 MD 파일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렌더링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콘텐츠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넉스트 콘텐츠가 설치돼 있잖아요. 넉스트 콘텐츠가 설치돼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슬러그 점점점 슬러그면 뭐냐면 이게 패스가 아까 어바웃이라고 돼 있으면은 요게 이제 어바웃 슬래시 어바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이런 건 필요 없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바웃에다가 또 딱 써야겠다. 이렇게 하고 데이터는 뭐 페이지로 치환하지 말고 어, 이거가 되는 거죠. 이 컨텐츠의 루트니까 이게 맞나 모르겠다. 안 되면 말고.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심층적으로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콘텐츠 렌더러 근데 왜 임포트가 안 돼 있지? 적어도 뭐 하나에 있어야 된다. 뭐 그거네요. 잘라내고 페이지가 아니라 데이터다. 되나? 모르겠네. 안 되네. 뭐 미스매치, 하이드라 이거 봐. 이런 풀패스. 뭐 안 되나 봐요. 이거 나중에 제가 따로 콘텐츠 다룰 때 좀 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렌더링 되면은 왜 우리 깃허브에 나오는 요런 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렌더링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돼요. 브라우저에 실제로. 뭐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다. 콘텐츠는. 근데 지금 할 건 아니다. 모듈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요거죠. 넉스트 컴픽의 모듈스 요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얘처럼 ESLint 얘네들처럼. 근데 제가 만들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노드 모듈스는 이거는 넉스트 관련 얘기가 아니죠. 그냥 노드.js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런 데 들어가고 git 이그노에다 꼭 해놔라. 안 그러면은 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노드 모듈스 어디 있어? 서버로 GitHub 서버로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퍼블릭도 설명드렸죠. 그때 로봇.txt 뭐 이런 것들 외부에서 읽을 수 있는 거를 잘 넣으면 된다. 이렇게 사용하고 거의 다 끝났어. 서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서버에다가 API hello.ts를 만들면 요건 하나 만들어 놓고 어차피 서버를 쓸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제가 안 쓰는 내용들이라 저는 단순하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나중에 기억도 안 나요, 이게 서버는 뭐 어떻게 쓰는 거지? 이러고 있다고 분명히.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고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기왕 오늘 가이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즈 패치로 뭐 한다는데 페이지를 하나 다 만들어야겠다. 뭐라고 할까? 여기다 페이지를 헬로라고 만들면 되지. 헬로에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API 헬로 서버를 거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펑션도 하나 없이 그냥 바로 되니까 너무 좋죠, 이거. 진짜 꿀이지. 자, 근데 그거 어딨지? 레이아웃. 디폴트에다가 넉스트 그 아까 헬로도 하나 넣어야겠다. 이 정도 되면은 코파일럿이 딱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가끔 얘가 헬로 이렇게. 자, 그럼 헬로가 됐고, 런타임 뭐 왜 이래? 뭐 아까 뭐 하다 잘못됐나? 에이씨, 다시 껐다 켜. 뭐 아까 꼬였을 수도 있어요. 뭐 하다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어바웃 옆에 이걸 안 했네. 헬로를 누르면 좀 뭐 약간 그래도 반짝했죠.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어떤 그 과정. 헬로 어딨어? 어싱크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나중에 헬로 월드가 표시가 됐죠. 서버를 갔다 온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동작을 한 거예요. 마치 이제 같이 동작하는 것 같지만. 뭐 그런 거고, 서버의 루트도 뭐 이것저것 좀 바꿀 수 있고,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지만, 만약에 쓴다 하면은 제 수준에선 요 정도 수준에, 나머지는 더 딥하게, 뭐, 진짜 서버를 구현하실 분들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뭘 한다고 그랬죠? 서버를 거치지 않고,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는 건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요.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읽을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어요? 뭐 그런 거, 몽고DB, MySQL, 오라클 뭐 그런 것들은 서버를 경유해서 인증 요소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요새는 뭐 아마 나올 거예요. 몽고DB도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하는 그런 방법들이 뭐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안 쓰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큰 방대한 DB가 필요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업무나 뭐 하고 만들고 싶은 게.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서버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나는 요것만 쓴다. 요 정도. 요것도 안 써. 몰라. 알고 싶지 않고. 자, 쉐어드는 이거는 새로 나왔어요. 3점 몇 대인가 나왔었어. 그래서 이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금 아까 유틸스가 예제로 지금 돼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뭐냐면 아까 유틸스랑 좀 같잖아요. 뭐 어떤 유틸 어떤 펑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까 썸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 근데 얘가 다른 거는 서버 쪽 코드랑 요 클라이언트 앱 디렉토리랑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유틸이야. 여기 앱에 있는 유틸은 여기서만 써야 돼요. 여기 있는 썸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야, 안 되잖아. 안 되면 이렇게 돼버려. const s는 안 돼, 안 돼. 이걸 임포트를 못 한다고. 그래서 이 쉐어드에 있는 유틸스는 그게 된다는 건데 유틸스만 되는지 뭐가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나. 사실 이것도 잘 안 쓰거든요. get.ts는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 할 때 서버를 심층적으로 하실 분들은 저는 안 할 거라 이렇게 유틸스는 오토 임포트가 되나 봐요. 음,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쉐어홀드를 쓸 건데 요거 때문에 써야 돼요. 요거는 만들어 놓을 거야. 뭐냐면, 쉐어드 안 만들었나 아직? 쉐어홀드 만들 거예요. 유틸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필요한 건 뭐냐면, types. 여기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먼저, 이게 뭐라고 할까? n, 유저 만들 때 뭐라고 하지? 어, 노트 유저라고 할까? 그냥 유저라고 하면 그 일반 유저랑 너무 갈려가지고, n, nf 유저,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익스포트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해놔야 돼요. 아이디, 네임, 이메일 이런 정의를 해놓고 이제 다른 이런 데에서 유저를 만들거나 불러오거나 하는 타입 체킹을 다 해줄 건데 이게 임포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헬로에서 만들까? 헬로에서 const 유저를 만드는데 유저는 뭐다? nf 유저다. nf 유저 왜? 어, 이메일은 그리고 유저는 nf 유저 저 임포트 안 됐나? 이렇게 하면 된다며. 사실 안 써본 거라 되나 한번 보자고요. 안 되는데? 되네. 그러면 여기 임포트가 됐겠지 당연히. 아까 어딨지 임포트? 임포트 ts에 nf 유저가 됐죠? nf 유저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저는 요것만 쓸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노트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nf 노트, 익스포트 인터페이스 nf 노트는 created at date content titl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어디서든 서버에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types라는 게 뭐 utils도 뭐 여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거래요. 안 쓸 거라 상관이 없음. 자,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디렉토리 나머지는 이제 다 부수적인 거죠. .env는 이런 거는 왜 필요하냐면 이제 환경 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환경 변수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제 이 소스를 여기까지 하고 커밋을 할까? 여기가 뭐였지? 이름이 이거지. 넉스트 가이드. 넉스트 가이드를 했잖아요, 오늘. 커밋을 할 거야. 커밋을 하고, 예. 커밋을 하고 제가 이거를 깃허브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어, 이런 거죠. 이게 저의 노트잖아요. 이름이 지금 보면은 홈에 가볼까? 여기 홈에다가 웰컴 투 더 뭐라고 해야 돼? 웰컴 투 더 웰컴 투 더 홈페이지가 아니라 매미 홈페이지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매미 홈페이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까 그 env에 적혀 있는 어떤 값으로 해가지고 한 소스로 다른 역할을 할 때 이제 .env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env를 만들고 아, 프로덕션 때 뭐 어떻게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려는데 이번에는 소스는 공개를 할지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소스 공개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앱 플러터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내부 정보가 너무 키값이랑 뭐랑 막 이제 막 들어가 버려서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의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넣어야 돼. 이렇게 엔브로 빼기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소스 공개를 뭐 좀 나중에 걸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행 중에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뭐 공개할 건데, 근데 공개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면 되는 코드로 할 거라서
보고 하세요. 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으니까. 자, 원래 그래서 .env도 넉스트 파일은 아니고 원래 있는 개념이다. git ignoo도 있는 개념이죠. 여기에 뭐 있는 개념. 그리고 넉스트 이그노어가 있어. 넉스트 이그노어. 이거는 뭐냐면 가끔 이런 거 할 때가 있어.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연습하다가 에이, 백업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겠다 할 때 얘를 무시하라는 거지. 이그노어 시켜버리는 거지. 얘는 왜냐면 같이 빌드되면은 그 무게도 무거워지고 뭐 이상한 것도 꼬일 수도 있으니까 이 이그노어가 있다는 얘기고 넉스트 RC는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면 되죠. 넉스 이 페이지는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지가 대충 뭐 이런 식이래요. 어, 안 쓴다는 거죠. 아무튼 저랑 상관없다. 그리고 넉스트 컴픽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늘어날 거고 심화 학습은 여기 옵션 여기 가면은 봐라. 여기도 게스타티드도 그렇고 가이드도 그렇고 뭐냐면요. 거의 서머리예요. 그냥 요약본이에요. 패키지 제이슨은 원래 있는 개념 저기 뭐야 넉스트 거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지향한다는 걸까? 뭐 그런 거겠지. 그리고 TS 컴픽은 우리도 있나? TS 컴픽이 아마 단조롭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컴픽을 패스를 뭐 추가해서 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런데 나랑은 상관이 없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수준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제 좀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밑에 막힐 때까지만 좀 볼까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낭독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대략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넉스트를 쓰면서. 제가 쓰는 도입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거. 카운트. 뭔가 자연스럽지만 이것도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오토 임포트가. 왜냐면 여기 레프가 있을걸? 레프 있어, 없어? 어디 있을 거예요. 레프가 막 겹치는 게 많네. 19개나 되네. 암튼 얘가 다 해놨다. 얘가 뷰에 있는 거를 와 이렇게 많이 임포트 프롬 뷰에서 이렇게 많이 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그냥 쓰면 되고 당연히 임포트 말고 유즈 패치 뭐 컴퓨티드 이런 웬만한 게 다 기본으로 임포트가 돼 있다. 이런 것도 돼 있고 이런 것도 돼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할 거면 진짜 넉스트를 저는 이제 계획 얘기했잖아요. 대충 쓸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은 가이더가 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SEO 페이지에 뭘 이렇게 만들겠다면 이런 걸 좀 심화 학습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관심이 없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봐야 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라고 봐요. 서버 렌더링이랑 이거 어떻게 되고 저도 이제 이거를 보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언제 보냐? 안 돌아갈 때. 그러면 그때 이제 이래서 안 돌아갔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은 보기가 싫다.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제 Vue.js는 뭐냐면 뭐 넉스트랑 뭐 이렇게 돼서 라우터도 참 얘 임포트 돼 있잖아. 그냥 이게 진짜 근데 뷰2랑 넉스트2랑 뭐가 다른지 우리는 관심이 없죠. 새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렌더링 모드는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 유니버셜 렌더링이고, 뭐, 이런 게 있고, 지금 저는 항상 이것만 썼거든요. 이걸 썼다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뭐 이런 어떤 원리인가 이런 거구나.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썼거든요. SSR 펄스. 아주 쉬워 그러면. 진짜 쉬워요. SSR 펄스 하면은 생산성은 진짜 최고야. 근데 이런 거를 하이브리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걸 좀 개념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제대로 하실 분은 서버 엔진 뭐 뭔지 모르겠고 서버에 관심이 없는 이것도 모듈도 아까 뭐 그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관심이 없고 ES 모듈은 뭐냐면
이제 Node.js가 커먼.js로 옛날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마 다 ESM 읽었을 텐데 옛날에는 require 문법을 썼죠. 커먼.js. 근데 ESM으로 뭐 모듈 당연한 내용이죠. 예, 뭐 안 봐도 되고 과연 키 컨셉에 타입스크립트 왜 적혀 있나? 이거는 왜 있냐면 안 깔아도 되는데 깔면은 이제 타입 체크를 해줘요. 더 귀찮게 하지. 지금도 지금 빨간 줄 뜨면서 봐요. 좀 신경 예민하게 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하면은 빨간 줄 뜨는데 이건 린트고 린트 에러라는 거고 이거는 타입을 체크해요. 뭐 if 뭐 또 그러니까 되게 더 귀찮게 해 나를. 이것도 지금 상당히 심란해서 안 돌아가게 해요, 걔는. 그래서 Vue.tsc는 이제 뭐 그 실행하면은 밑에 이제 하는 거랑 얘랑 이제 뭐 해가지고 연계해서 뭐 하는 그런 거예요. 요거를 쓴 프로젝트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뭐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는 뭐 그런 거다. 그리고 코드 스타일 얘는 지금 해놨죠. 그래서 ESLint를 썼고 얘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고 ESLint 도큐멘테이션을 그냥 봐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지 이미 우린 지금 깔려 있고 그때 뭐 스타일릭 트루인가 뭐 이런 거 했죠. 우린 트루로 했는데 이렇게 오브젝트로 세미콜론을 뭐 넣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정도가 됐고 미래에 뭐 할지는 뭐 알아서 잘하겠죠. 그리고 커스텀 라우팅도 할 수 있다. 와 신기한데 홈인데 뭐 홈 뭐 이거인데 홈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렇게 그 옛날 방식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라 넉스트를 안 썼을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을 넉스트에서도 쓸 수 있다 이런 건 같아요. 비트 플러그인 이건 진짜 도저히 모르겠고요. 커스텀 유즈 패치를 커스텀하게 유즈 패치 2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보죠. 뭐 이것도 관심이 없고 이런 거 넉스트 이제 이런 프레틱스를 봐야 된다고 했죠. 제대로 된 넉스트를 할 거면 퍼포먼스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은지도 예, 막 이런 거 시간을 막 넣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팁이죠. 팁을 이제 주는 거죠. 근데 뭐 잘 관심이 없고 넉스트 플러그인은 뭐지? 잘 모르겠네요. 자, 너무 성의 없이 했는데 그래도 에, 왜냐면 너무 관심이 없는 분야만 밑 뒤에 쭉 나오니까 여기만 한번 쭉 보면 돼요. 저도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제가 쓰는 범주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다 생략됐는데요. 이제 뭐 레이아웃에 좀 꼬인다 하면은 여기 와서 앱에 와서 레이아웃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봐서 아, 뭐 디렉토리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이런 걸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커스텀한 거를 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좀 약간 심화. 여기서 더 심화되면 이제 이 뒤로 가야 돼. 이게 API 이런 거는 숨 막혀요. 너무 많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만들면서 이 API도 보고 뭐 여기 다시 한번 뒤져보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써 넉스트 공부는 이제 종료를 하는 걸로 그만 공부하고 또 공부해 넉스트 UI 공부해야죠. 근데 그것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가이드로 하면서 넉스트는 이 정도 공부해서 끝난다. 오늘 그래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